어제 우리 배웠던 내용을 좀 잠깐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은 지금 어제 우리가 운동 형상학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운동 형상학에는 좀 뼈와 이제 관절에 대한 부분을 어제 언급을 좀 했었는데 어제 여러분들이 한번 혹시 복습을 하셨다면은 아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이해하지 못하는 좀 다소 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대표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학습 자료를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도 마치고 또 다음 주에도 계속 인터넷 강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자료는 미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하는 거는 아직 여러분들이 교재가 또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지금 용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해부학적 용어는 여러분들이 다음 수업 시간에 진행될 PPT 자료를 보시고 거기에 필요한 해부학적 용어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보시고 오시면은 수업의 이해도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병진 운동과 이제 돌림 운동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자, 간단히 말하면 병진 운동은 직선과 곡선으로의 운동, 평행 운동을 하는 방향을 설정을 한 겁니다. 돌림 운동은 말 그대로 축을 가지고 회전을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돌림 운동과 병진 운동이 과연 그러면 어디에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지금 배우냐라고 생각하신다면 결론은 우리가 인체의 움직임을 지금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절면에 움직일 때 돌림을 할 수 있느냐, 직선으로 움직이느냐, 곡선으로 움직이냐는 것을 사실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용어의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인체 관절에서는 병진도 일어날 수도 있고 돌림도 운동도 일어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은 이제 가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체 관절은 거의 가동 관절입니다. 움직이는 관절이기 때문에. 그럼 이 움직이는 관절들은 거의 병진과 돌림을 복합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은 오늘 이제 다음 진도로 넘어갈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어제 교수님이 이제 여러분들을 대면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피드백은 받지 못했지만은 교수님도 수업 종료 후에 다시 한번 점검을 했을 때 혹시 여러분들이 그 뼈 운동 형상학에서 시상면, 이마면, 수평면 하고서 교수님이 세 개의 축을 설명을 했었는데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자유도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만 언급을 다시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세이스타 플랜은 지금 좌우면을 나눴습니다. 자, 그럼 면을 나눴지만 이 면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실적으로 돌림 운동을 만약에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면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사실 어디로 움직이는 겁니까? 면이 움직이는 게. 그럼 축이 어느 쪽으로 가져야 이 면이 움직이겠습니까? 지금 좌우로 나눈 면이 어느 쪽으로 축이 가야 됩니까? 좌우로 나눴으니까. 그러면 첫째, 이 시상면이 움직인다고 한번 생각해서 이거를 그대로 A4 용지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움직여 보세요. 그럼 움직임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갑니까? 앞뒤로 움직이는 거죠, 지금. 앞뒤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대로. 그러면 이 앞뒤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축을 어디다 둔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좌우 쪽으로 축을 찔러줘야 이 세지타 플랜의 면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럼 이마면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이마면은 지금 나눈 면을 보게 되면 앞뒤면을 나눴습니다. 그죠? 면을 이렇게 신체 중앙을 축을 중심으로 중앙을 하니까 앞뒤면으로 나눠졌어요. 면이 나눠진 거고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면의 운동입니다. 지금 면의 운동. 그럼 면의 운동. 자, 뼈가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면에서 운동하기 위해서는 과연 축은 어느 쪽으로 우리가 축을 줘야만 이 프론탈 플랜의 면이 움직이겠습니까? 그럴 때는 앞뒤에 축을 가지고 있어야 이 프론탈의 면이 좌우로 움직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사진에서 보면은 면은 좌우면으로 나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면이 움직이는 방향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설명했듯이 돌림 운동, 거의 인체 관절은 가동 운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거의 돌림 운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림 운동을 할 때는 항상 뭐가 필요했냐면은 피보트 포인트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축을 어느 방향으로 줘야만 이 세이터 플랜이 움직일 거냐고 생각한다면 뭐 대답은 간단하죠. 면이 좌우면으로 면은 분류를 했지만 이 면이 움직이는 거는 지금 앞뒤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좌우 쪽으로 축을 찔러줘야 세지탈의 면이 앞뒤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그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다면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공식처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아 세지탈 플랜은 프론탈에 축이 필요하고 프론탈 방향의 축이 필요하고 프론탈의 플랜은 세지탈의 축이 필요하고 자 호리존탈 플랜은 버티칼의 축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자 이 내용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셨다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면을 분리한 걸 생각하지 마시고 세지탈 플랜의 뭐를 보시면 돼요. 방향을 보시면 돼요. 운동 방향. 그럼 세지탈 플랜은 운동 방향이 뭐죠? 앞뒤가 되는 겁니다. 안테리오, 포스테리오가 되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ML이라는 거는 면을 나눴다는 얘기고 운동 방향은 뭐예요? 앞뒤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뭘 보시면 되냐면은 바로 이 테이블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플렉션과 익스텐션을 여러분들이 선수 과목에서 학습을 하셨기 때문에 보시면 자, 플렉션이 뭡니까? 앞뒤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는 결론 보겠어요. 세이터 플랜에서의 면의 앞뒤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걸 세이터 플랜이라는 말을 명명을 한 겁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플렉션과 익스텐션은 무슨 면에서 움직이는 거죠? 세이터 플랜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앞뒤에 면이 움직이는 거죠. 그럼 축은 무슨 축이 되겠습니까? 프론탈의 X가 되겠죠. 자, 앵클을 보십시오. 자, 발목 관절에 자, 돌지 플렉션, 플란타 플렉션.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앉아 계시다면은 발등을 올렸다 내렸다 해보십시오. 위아래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위아래가 아니라 앞뒤로 내려가잖아요, 지금. 그래서 세지탈 플레이 된 겁니다. 자, 지금 다들 앉아 계시고 허리를 구부렸다가 허리를 펴보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죠. 앞뒤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세지탈 플랜에서의 면의 움직임은 곧 플렉션, 익스텐션, 돌지 플렉션, 플란타 플렉션, 포워드 밴딩, 백워드 밴딩 이런 말들이 나오는 이런 용어들을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프론탈 플랜은 축이 뭐였어요? 세지탈의 엑시스였죠. 그럼 프론탈은 뭐겠어요? 아까 면의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였어요? 좌우로 움직였잖아요. 좌우로. 여러분들 지금 교수님 손처럼 이런 식으로 움직였잖아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뭡니까? 벌어졌다, 오므렸다. 에비덕션, 아덕션. 그죠? 자, 허리에, 몸통에 라테랄 밴딩. 플렉션이죠. 밴딩과 플렉션은 같은 용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고. 자, 그 다음에 올라 레디얼 디베이션. 자, 손목에서의. 자, 올라 쪽이 어딥니까? 다섯 번째 손가락 쪽이잖아요. 이쪽으로 편의를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레디얼 쪽으로 편의를 시킨다든지. 요거 바로 뭡니까? 요게 바로 우리가 프론탈 플랜에서 일어나는 거죠. 자, 에벌전과 인벌전은 앵클에서 쓰는 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관절에 들어가면은 여기에 이제 또 그 용어가 이제 해당되는 용어를 설명을 하지만 자, 이거는 지금 다른 데서 쓰지 않아요. 자, 그럼 앵클에서는 뭐예요? 자, 어느 쪽이에요? 인벌전은 가 쪽이란 말이에요. 가 쪽으로. 그 다음에 인벌전은 안쪽으로. 그럼 발목에서 그대로 손목처럼 움직이는 거를 용어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럼 호리젠탈 플랜에서는 지금 이제 수평면에서 움직이는데 자, 축이 무슨 축이었어요? 수직축이었단 말이에요. 버티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버티칼에서 나오는 운동은 로테이션입니다. 로테이션. 그러면 축을 만약에 관절 중심에서 축을 가지고 돌렸을 때 자, 여러분들이 어깨를 한번 돌려보십시오. 어깨를. 자, 바깥쪽으로 돌리면 가쪽 돌림이 일어나고 안으로 돌리면 안쪽 돌림이 일어납니다. 이걸 축을 가지고 이것이 바로 호리젠탈 플랜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수평면상에서 일어나는 운동을 명명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용어로 그래서 정의를 잘 읽어보시면 돼요. 신체에 대한 세 가지의 기본적인 면들인
세 가지죠. 3차원입니다, 지금. 시상면, 이마면, 수평면에서 일어나는 무슨 운동이죠? 뼈의 운동입니다. 자, 어깨뼈가 움직이고, 팔굽관절에서 움직이고, 손목에서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다 뼈의 운동이죠. 자, 그래서 이 뼈의 운동을 그대로, 근데 지금 뼈를 움직인 힘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이, 팔굽관절을 플렉션 시킬 때 어느 근육이 힘에 의해서 플렉션 됐지? 지금은 그거는 우리는 학습하지 않습니다. 단지 팔굽관절에서 여러분들 자 그러면 지금 물리치료학과를 안 들어왔어요. 일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팔굽 구부려 보세요. 그러면 아마 구부릴 겁니다. 피세요. 그러면 누구나 다 핍니다. 자 여러분들은 뭡니까? 거기에 대한 의학 용어, 그러니까 용어를 알고 있어야죠. 용어를 왜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임상에 나가서 차팅을 하거나 기록을 하시거나 아니면 대화를 하실 때 의료진들과의 대화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아마 일반 사람 같으면 그냥 팔굽을 피세요, 구부리세요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임상에 병원에 가서 근무하시면 아시겠지만 피세요, 구부리세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플렉션, 익스텐션.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환자 차트를 봤을 때 기록지를 봤을 때 거기다 팔굽을 펴세요, 구부리세요 이렇게 기록 안 합니다. 영어로 플렉션, 익스텐션 쓰든지 아니면 굽힘, 펴 이렇게 아마 의학용어로 제시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평가, 검사하실 때 용어를 모르시면은 용어를 또 기재를 할 수가 없겠죠. 그걸 일일이 다 여러분들이 풀었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페이션트 분들한테 설명할 때는 플렉션입니다, 익스텐션입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죠. 팔굽을 구부려주세요, 피세요는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의 기록, 여러분들 소통을 위해서는 의료진과 소통을 위해서는 의학 용어에 대한 정의를 충분히 알고 계셔야 된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시고 또 우리 학생들이 이거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될 때까지 가겠습니다. 교수님. 언제? 이제 관절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 보겠어요. 공간상에서 지금 위치와 방향을 제시한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 자세를 볼 때는 무슨 자세에서 봤어요? 해부학적 자세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이 해부학적 자세는 누가 만든 겁니까? 아마 해부학자들이 만들었습니다. 왜? 기준이 필요했던 거예요. 누구는 앉아서 방향을 얘기하고, 누구는 엎드려서 방향을 얘기하고, 누구는 웅크리고 얘기하고, 누구는 서서 얘기하고, 기준점이 없었어요. 그래서 해부학적인 자세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위치와 방향을 정하자. 그래서 명명한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도 여러분한테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무조건 해부학 자세에서 이것이 시상면이고 이것이 이마면이고 이것이 수평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은 의학용어는 해부학적인 자세에서 이루어진다. 단지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겠지만 몸통 가게 되면은 약간 용어가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태아에 있을 때는 용어가 또 바뀌겠죠. 왜? 태아는 자궁 안에서 웅크리기 때문에 서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방향이 좀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큰 혼선은 없을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어제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축돌림이라는 말은 다시 이것도 정의를 할게요. 뼈는 뼈입니다, 지금. 돌림축과 직각을 이루고 있는 운동면 내에서 관절에 대해서 돌림 운동을 하는 것을 일단 용어 정의는 이거를 축돌림이라고 한다. 이렇게 용어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 각 축과 아래 자, 여러분들이 어깨 관절을 사실 움직일 때는 주로 손을 쓰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살표 방향 지금 원위부 쪽에 먼 쪽의 방향을 지금 나타내면서 방향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면 축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어제 교수님이? 돌림축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어깨 관절이면 어깨 관절. 자, 관절은 뭐냐면 뼈가 하나, 둘 이상이 연결된 것을 우리가 관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깨 관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지금 축을 가지고 있는 위쪽이겠죠. 어깨가 움직이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어깨 관절 내부나 근처에 축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상적으로. 그러면 중심축이니까요. 그래서 거기를 축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뭐예요? ML축을 중심으로 해서 무슨 운동이 일어나느냐? AP축을 중심으로 해서 무슨 운동이 일어나냐? 자, 그러면 아까 교수님의 얘기를 만약에 이해하신다면은 ML축을 중심으로 해서는 무슨 운동이 일어나겠어요? ML축을 중심으로 해서는. 안가 쪽을 찔렀으니까. 바로 플렉션 익스텐션이 일어나겠죠. 흔들어 보세요. 흔들리잖아요, 지금. 응? 자, 제가 교수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흔들리잖아요, 지금. 응? 이런 식으로 축을 가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다시 명명하지만 돌림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엑시스. 축이 있어야 돌림을 합니다. 그럼 병진 운동은요? 곡선, 평행 운동이잖아요. 축이 필요 없는 거죠. 자,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제 자유도를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실 때 교수님이 간단하게 얘기해요. 자유도는 뭐냐면 관절에서 세 가지의 면이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운동이죠. 그럼 세 가지의 운동을 다 일어나면 몇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팔굽관절은 아무래도 돌림이 안 일어나요. 구부렸다 폈다만 일어나고 플렉션과 익스텐션만 일어나고 여러분들 에비덕션, 아덕션 일어난다고 보세요. 일어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플렉션 익스텐션만 되네? 그럼 뭐예요? 자유도는 1이 되는 거예요. 손목에서는 아까 디비전 되고 플렉션 익스텐션만 되는데 돌리면 안 돼요. 그럼 자유도는 몇이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겁니다. 쉽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게 그거예요. 지금 수계산을 하자는 게 아니고 결론은 이 자유도의 의미는 뭐냐면은 자, 결론은 여러분들이 움직임을 가장 분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사실은 뭐예요? 지금 말한 대로 관절이 움직임을 허용을 해줘야 자유로운 운동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내가 기능적으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3의 자유도가 모든 관절이 다 움직임을 때마다 일어나줘야 되는데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러면 하나의 질환을 하나 얘기해요. 잘 아시는 어깨 관절에서 오십견이라고 있습니다. 오십견.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팔이 안 돼요. 내가 뒤에 뭐 사크를 잠글 때 안 돼요. 아니면 내가 뒤로 돌려서 여기를 좀 가려워서 긁어야 되는데 팔이 안 됩니다. 그럼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잘 돼요. 이건 잘 돼요. 에비덕션, 아덕션 잘 되고 플렉션은 잘 되는데 이거를 뒤로 돌리고 앞으로 해도 안 돼요. 뭐가 안 되는 겁니까 지금? 돌림 운동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의 지금 제한적인 요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부족한 거예요 지금? 세 개의 면에서 운동이. 무슨 면의 운동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평 면에서 운동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수평 면에서 운동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돌림이잖아요. 인터널 로테이션, 익스터널 로테이션. 그럼 50견 여러분들이 훗날 질환을 공부하실 때 50견 환자분들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인터널 로테이션,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이분의 어깨 관절의 운동 제한은 뭐가 되는 거예요? 로테이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훗날 중재를 하기 위해서는 뭐를 중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플렉션 익스텐션? 아니죠. 에비덕션 액션? 아니죠. 로테이션에 대해서 중재를 해줘야 되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록하실 때 자유도가 몇이라고 쓰지는 않습니다. 단지 어느 자유도가 3인 자유도에서 어느 부분이 제한이 있느냐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3, 1, 2의 자유도를 만약에 갖고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어깨에 2도의 자유도가 있다 보니까는 결론은 사실은 뭐예요? 누가 더 많은 일을 해야 돼요? 결론은 뭐야? 팔굽관절이 더 많이 움직여줘야 된다든지 아니면 손목관절이 더 많이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도가 늘어나는 건 아니고 수가 늘어나는 건 아닌데 내 운동의 허용 범위를 더 많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곧 뭐가 오겠어요? 그것도 손목이 아프고 팔굽도 아프고 여러분들 아마 경험해본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깨가 아프면 다른 쪽으로 더 많이 힘을 써요. 그렇게 되니까 무리가 온다 그러죠, 여러분들 말은. 특히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실 겁니다.
무리가 왔다. 왜 무리가 옵니까? 결론은 자기의 수의 분배, 자유도가 다 자기 역할을 해주면 결론은 무리가 가지 않는데 내가 부족한 거를 더 목적을 위해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가 온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거를 평가할 때 꼭 상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 용어의 교수님이 다시 읽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어는 이렇게 지금 명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교수님이 자유도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움직임의 제한 요소를 찾아내는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교수님이 PP 자료를 아마 어제 준 거에서는 요 내용이 없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저거 아직 PP 자료가 넘어갔죠? 좀 더 여러분들 아니면 이제 교재를 구입하시면 그대로 있는데 교수님이 좀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인터넷상이다 보니까 교수님이 좀 읽겠습니다. 자, 부가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어로 말하면은 액세서리라고 합니다. 자, 우리 액세서리는 꼭 필요한 거죠. 그리고 꼭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역할은 크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뭐 액세서리를 안 했다고 그래서 뭐 응? 근데 액세서리를 안 하는 것보다는 액세서리 하는 게 좋죠. 자,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말 그대로 이제 우리 영어로만 말하면 액세서리입니다. 부가적이에요. 자, 부가적으로 움직임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또는 조인트 플레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도수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조인트 플레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설명을 할게요. 자, 인체에 있는 모든 윤활 관절들은 자, 끊겠습니다. 자, 인체에는 모든 윤활 관절들이에요. 그러면 윤활 관절이라는 건 윤활액이 있어서 윤활 관절을 얘기하고 같은 말로는 뭐냐면 가동 관절입니다. 역학적으로 보면 가동 관절이에요. 해부 생략적으로 보면 윤활 관절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윤활 관절들이라는 거는 거의 지금 여러분들이 말하는 자유도를 표현할 수 있는 관절들이 윤활 관절들이에요. 자, 하나 예를 들을까요? 물론 이제 이자의 관절편에 들어가서도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자, 우리 스컬이 있습니다. 자, 두개골이 봉합이 됐어요. 자, 그럼 이 두개골의 봉합은 윤활 관절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부동 관절이 되겠습니까? 움직이지 않는 관절입니까? 아니면 가동 관절, 움직이는 관절입니까? 여러분들 두개골이 움직이면 큰일 나죠. 두개골 안에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생아 시기를 거쳐서 이제 봉합을 해버려요. 자, 그러면 이런 관절들은 부동 관절들은 자유도가 있어요, 없어요?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도를 따질 때는 부동 관절은 언급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움직이는 관절들의 운동의 범위, 허용을 본 겁니다. 너는 그러면 3개를 다 움직일 수 있니? 어느 관절에서 너는 2개 움직일 수 있니? 3개 움직일 수 있니? 저는 하나요. 저는 2이요. 저는 3이요. 그게 바로 너의 역할이란다. 더 이상 범위를 허용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또 읽겠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능동적으로 유발되거나, 자, 요거는 이제 능동적인 어제 교수님이 액티브 무먼트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근육에 의해서 또는 구조 내의 자연적인 느슨함에 의해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약간의 병균 운동입니다. 교수님이 강의에서 지금 만약에 수업을 여러분들과 같이 했다 그러면 이거를 시범을 좀 보일 텐데, 시연할 텐데, 아쉽게도 지금 시연을 못 하는데, 여러분들 스스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자, 특히 어깨 관절을 구분하겠습니다. 팔굽 관절하고. 자, 어깨 관절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완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동적입니다. 수동적. 여기 수동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능동적이 아니라 수동적이라는 말은 내가 느슨한 관절은 내가 손을 이렇게 잡아당겼을 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깨 관절은 움직여요. 혹시 수업을 마치고 나서 혹시 가족이나 누가 있으면 어깨 관절 그대로 느슨한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관절을 이렇게 앞으로 ML 뭐 앞뒤로 이렇게 위아래로 하면 움직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구조상의 어깨 관절은 2배의 크기의 관절 주머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운동을 허용하기 위해서 갖고 있어요. 그런데 팔굽 관절은 보니까는
우리가 플렉션 익스텐션은 되지만 이마면상에서 움직이니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자유도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이 있고 움직이지 못하는 관절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만약에 인대가 손상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인대 손상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인대 역할이 뭡니까? 인대 역할이 뼈와 뼈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안정성을 주는 역할입니다. 근데 인대가 만약에 손상이 되게 되면은 만약에 느슨해졌어요. 그래서 뼈를 가지고서 움직였더니 뼈가 움직여요. 이때 움직이는 것이 사실은 로테이션이 아니라 이때가 바로 뭐냐면 경진 운동을 시킵니다. 자, 잡아당겨요, 이렇게. 자, 앞뒤로 이렇게 잡아당겨요. 돌리는 게 아니라. 그랬더니,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데, 뼈가 이렇게 딸려옵니다. 그러면은 무슨 인대 손상을 의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요 액세서리 무브먼트의 먼저 가장 중요한 목적은 검사와 진단할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관절이 운동을 좀 더 어느 정도의 허용을 해줘야 되는데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잡아당겼더니 예를 들어서 어깨 관절 같은 경우는 약간의 움직임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에 보면은 짧은 화살표가 바로 이제 그 액세서리 무브먼트의 방향을 얘기한 겁니다. 작은 모션을 얘기한 거예요. 힘의 크기를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어깨 관절은 이렇게 수동적으로 했을 때 움직여 줘야 돼요. 그런데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경질 운동이 만약 감소했을 경우에 결합 조직이 뻣뻣해진 겁니다. 관절 주위를 싸고 있는 결합 조직들이. 결론 뭐겠어요? 이 관절의 결합 조직들이 어느 정도 길이를 허용을 해줘야 되는데 뭐 유착이 됐거나 아니면 구축이 돼가지고 뻣뻣해졌거나 하게 되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액세서리하는 것 때문에 조금 더 부가적으로 움직임을 더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부가적으로 움직임을. 그런데 액세서리 움직임이 잘 나타나야 되는 관절에 나타나지 않으면은 결론은 뭐가 영향을 받겠습니까? 누가 영향을 받겠습니까? 결론은 뼈 운동 형상화할 때 완전한 가동 범위를 못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교수님이 지금 보이는지 모르지만 학생들 자, 에이비덕션 할 때 90도까지 올렸습니다. 자, 90도까지 올려서 더 올려서 180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작은 모션들이 도와주겠죠.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돌림 운동을 할 때 말이 직각이고 완전한 구형을 생각했을 때지 우리 관절들은 거의 완전한 구형과 완전한 오목이 없습니다. 꽉 일치성을 갖고 있으면은 얘가 축을 하나를 가지고 돌 텐데 우리 관절들은 뭐예요? 부가적인 움직임을 동반할 수 있다는 얘기는 축이 약간씩 이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움직일 때마다. 그것이 부가적인 움직임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그것이 만약에 제한 요소가 되어버리면은 교수님 완전하게 팔을 올리기가 어렵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가적인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교수님이 수동적으로 어깨 관절을 잡고서 부가적인 움직임을 아주 모션을 만들어줍니다. 큰 모션이 아니죠. 작은 모션으로 그 유착이 만약에 조직이 뻣뻣한 걸 풀었어요. 풀었더니 팔이 정상 범위 운동을 합니다. 이것이 치료 기법이 바로 뭐냐면 조인트 플레이라는 거예요. 좀 아시긴 하죠. 교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의실에 있었으면은 한번 시연을 했을 텐데 못한 것이 근데 기회는 꼭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이 좀 장하게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액세서리 무브먼트라는 게 뭐냐? 자, 결론은 움직이시죠? 자, 가능합니다. 어깨 관절이. 그죠? 근데 팔굽 관절 한번 움직여 보세요. 플렉션 말고 옆으로. 자, 그러면 이것이 뭐랑 연결이 되는 겁니까, 지금? 자유도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 뼈의 움직임에 완전한 자유도를 주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냐면 이런 액세서리 무브먼트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일어날 수 있는 게 뭐냐면 능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지만은 느슨함에 의해서 수동적으로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관절이 어깨 관절이에요. 그래서 능동적으로도 한번 해보시고 수동적으로도 한번 움직여보시면 얘가 움직이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움직인다고 해서 그렇다고 막 많이 잡아당기면 탈구돼 버리겠죠. 근데 작은 범위의 움직이면 얘가 움직입니다. 지금 사진에 있는 것처럼 아주 작은 크기의 힘을 적용을 해보십시오. 움직입니다. 그거는 이제 해박증 구조에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움직이는데 그런 병적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조금 더 이거는 장애는 아니도 질환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선천적으로 조금 더 느슨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금을 조금 더 허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차 범위 내에 들어와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다른 이상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이제 개인차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거는 이 빨간 지금 여기 지금 나온 예를 든 것처럼 첫째 목적은 뭐냐면은 자 수동적으로 했을 때는 검사 진단 목적이 있습니다. 인대 손상 유무를 알기 위해서 시행하는 이런 목적으로도 우리가 부가적인 움직임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뼈 운동 형상에서 완전한 관절 가동 범위가 나오지 않을 때는 결론적으로 병진 운동의 감소의 원인으로 만약에 본다면은 주로 관절의 주위의 결합 조직들의 이런 뻣뻣함들이 강하기 때문에 운동을 허용하지 않는 거죠. 이럴 때 바로 뭘 해줄 수 있냐면은 조인트 플레이라는 기법을 써서 그거를 풀어주는 겁니다. 뻣뻣함을 좀 더 풀어가지고 좀 더 운동을 허용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물리치료사들이 할 수 있는 기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뭐 여기까지만 하고 또 넘어갈게요. 필요한 거는 또 다시 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그림을 한번 잘 보십시오.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자, 지금 교수님이 PP자료에 자, 관점의 문제라고 해놓고 몸쪽 분절이 상대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원쪽 분절에 대해서 돌림 운동하고 두 번은 먼쪽 분절은 상대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몸쪽 분절에 대해서 돌림 운동한다고 했어요. 자, 분절이 뭡니까? 분절이. 하나의 사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슬. 그래서 관절에 셀렉티브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의 관절에 사슬이라고 생각하고 연결을 고리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 보게 되면 이 말이 중요합니다. 상대적이라는 거죠. 상대적. 그러면 지금처럼 몸쪽 분절이 주가 될 수 있고 몸쪽 분절이 주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에 따라서 고정에 따라서 또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요. 스타빌리티, 모빌리티. 안정성이냐, 가동성이냐. 자, 그러면, 자, 볼까요? 자, 교수님 팔을 가지고, 컵을 가지고 교수님이 물을 마십니다. 자, 물을 마시게 되면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지금 팔굽관절을 구부리고 팔을 썼어요. 팔을 쓰면서 물을 마셨을 때, 이때 몸쪽 분절은 누가 되는 겁니까? 몸쪽 분절은. 우리 상지를 보게 되면 상대적이라서 상지를 보게 되면은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게 누구예요? 어깨죠. 어깨에서 먼 쪽이 누굽니까? 팔을 보면 우선 상대적으로 보면 팔굽관절이 멀죠. 그러면 팔굽관절하고 뿔하고 봤을 때 누가 더 몸쪽이고 누가 더 몸쪽입니까? 팔굽관절을 기준했을 때는 팔굽이 몸쪽이 되고 손목이 먼 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교수님 팔을 가지고서 물을 마셨을 때 어깨 관절은 몸쪽 분절이죠. 자, 먼 쪽은 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어깨가 고정이 되어 있고 팔이 움직인 거죠, 지금.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어깨 관절은 고정되어 있고 팔은 움직였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돌림 운동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럼 상대적인 개념을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자 한번 봅시다. 시상면에서의 굽힘과 펴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자 아까 교수님이 처음 시간에 얘기했듯이 세이스타 플레이에서 일어나는 운동은 그건 뭐다? 굽힘과 펴이죠.
그럼 뭐가 된 거야? 발을 여러분들 공 찬다고 생각하죠. 발을 흔든다고 생각하죠. 앞뒤로 지금 흔들고 있는 거죠, 지금. 자, 앞뒤로 흔들어요. 자, 그럼 앞뒤로 흔들 때 지금 여기 다리를 보게 되면은 지금 티비아 on femo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피모에 대한 티비아의 움직임이죠, 지금. 그러면 누가 고정을 하고 있는 거죠? 발을 흔드니까 넙다리 뼈가 고정을 하고 티비아가 움직인 겁니다. 이게 바로 뭐겠어요, 이제. 몸쪽 분절은 누가 되는 거죠? 피모가 된 거고, 원쪽 분절은 누가 된 거죠? 티비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몸쪽 분절이 상대적으로 고정돼 있고 원쪽 분절에 대해서 움직인 거죠. 자, 그런데 B의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티비아가 고정돼 있고 피모가 움직였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쿼트를 한번 생각해 보죠. 스쿼트. 스쿼트는 체중을 지지하고 발이 지면에 닿고 누가 내려가죠? 피모가 내려가죠. 그럼 이건 뭡니까? 원쪽 분절이 티비아가 상대적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 누가 움직인 거죠? 몸쪽 분절이 피모가 움직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A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비체중 지지죠, 지금. 그죠? 공중에서, 공간에서 흔드니까 B는 뭐예요? 체중 부하 상태죠, 지금. 자, 이런 내용들이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운동을 하실 때 필요한 거예요. 결론 뭐겠어요? 여러분들 뭐 근육은 아니더라도 근육을 좀 배우셨으니까 자, 쿼드립세스 머슬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근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제일 많이 하는 운동이 뭡니까? 스쿼트 운동 많이 하잖아요. 근데 스쿼트 운동만 합니까? 앉은 자세에서도 여러분들이 앉은 자세에서 피머를 고정시켜 놓고 티비아를 움직였어도 쿼드립세스 머슬이 강화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두 개의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운동 메소드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결론 뭐냐면 쿼드립세스 머슬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근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A 같은 관점에서도 운동을 시킬 수 있고 B라는 관점을 가지고도 운동을 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뭐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어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틀려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훗날에 여러분들이 중재를 하실 때, 운동을 하실 때 나는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는 환자 상태에 따라서 고려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거의 용어의 정의니까 잘 보시고 또 A를 우리가 또 뭐라 그러냐면은 열린 운동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열린 운동은 뭐예요? 뒤에 또 나오겠지만 먼저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 B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닫힌 운동이라고. 그다음에 아까 분절이라 했잖아요.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죠. 분절. 연결고리. 그래서 A를 뭐라 그래요? 이건 뒤에 나오겠네, 진짜. 열린 사슬이라고 얘기도 하고 닫힌 사슬이라고도 이런 얘기.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자, 그럼 이거를 다시 한번 먼저 설명하고 또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오늘 좀 마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것도 상대적인 분절의 운동 형상학입니다. 자, 그림은 똑같습니다. 자, 용어 정의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열린이라는 말은, 자, 원위부가 어딥니까? 먼쪽 분절이겠죠? 아까 조금 분절 얘기한 것처럼, 먼쪽 분절을 원위부라고 그러고, 몸쪽의 분절을 근위부라고 합니다. 프록시말. 자, 그럼 상대적으로 누가 프록시말이는 정해야 되는데, 자, 먼쪽 분절이 원위부가 공간에 떠 있을 경우는 우리는 열린 운동 형상학적 사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위부가 지변에 닿았어요. 이럴 때는 닫힌 운동 형상학적 사슬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관점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적으로 물리치료사들이 제일 많이 쓰는 용어는 지금 설명한 열린 운동 형상 사슬, 닫힌 운동 형상 사슬입니다. 이걸 또 줄여서 열린 운동, 닫힌 운동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아까 말한 대로 역학적인 관점에서 체중 부하냐 비체중 부하냐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도 있는 이런 용어들이 같이 혼용돼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 예를 들게요. 교수님이 지금 컵에다가 물을 마시게 되면은 열린 사슬입니까? 닫힌 사슬입니까? 지금 원위부잖아요, 지금. 손이 원위부죠. 원위부가 지금 컵을 잡고 이렇게 지금 물을 마시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열린입니까? 닫힌입니까? 이럴 때는 열린 거죠, 지금. 자, 그런데 교수님 팔굽혀기를 합니다. 팔굽혀기.
그러면 이때 원이브는 열린입니까? 닫힌입니까? 닫힌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간단히 정의하면은 열리는 원이브, 원 쪽에 분절이 떠 있는 상태. 그러니까 비체중 상태. 닫히는 체중 부하 상태. 원이브가.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었듯이 손도 마찬가지고 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행 주기를 하다 보면은 이거는 뭐예요? 한쪽은 닫힌, 한쪽은 열린 되겠죠. 한쪽은 디뎠고 한쪽은 공중에 떠 있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반복되는 것이 이제 보행 주기라고 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절에 대한 용어가 왜 필요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여러분들이 열린 사슬 운동을 할 것이냐, 닫힌 사슬 운동을 시킬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여러분들이 중재하고자 하는 만약에 근력 강화면 근력 강화 아니면 관절 보호면 관절 보호를 위해서 될 수 있으면은 비체중 부하 상태에서 관절을 무리하지 않게 하면서 근육을 유지시키고 싶다. 그럴 때는 사실 어떤 운동이 좋겠어요? 열린 운동이 좋겠죠. 왜? 비체중 상태에서는, 체중 지지 상태에서는 사실은 무엇이 포함되는 겁니까? 아무런 웨이트를 주지 않아도 스쿼트 자체가 뭐가 됩니까? 중력이 외력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뭐예요? 아무 도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내 체중을 이용해서 이 체중이라는 말에는 중력의 가속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각도에 따라서 쿼드리세스 머슬을 또 강화시키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정의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셨다면은 이거는 또 실제 여러분들이 실제 예가 나올 때 다시 한번 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 약속된 시간이 75분이죠? 그러면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거죠? 교수님이 이제 50분 수업을 매일같이 거의 하다가 75분 수업하니까는 잠깐 착각을 했어요. 자,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뼈 운동 형상에 대해서 사실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만약에요, 이해가 조금 부족했다면 우선 용어에 대한 정의만이라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복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관절입니다. 아까 관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교수님? 2개 이상의 뼈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표현하죠. 혹시 여러분들 들어 완 조인트냐? 투 조인트냐? 멀티 조인트냐? 뭐 이런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그럼 바로 뭐겠어요? 조인트입니다. 조인트. 자, 그럼 조인트가 뼈가 하나가 연결되어 있는 거냐? 2개씩 연결된 거냐면 서로 3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손가락 같은 경우는 뭐예요? 지금 뼈가 계속 연속적으로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죠. 멀티 조인트죠.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제 완 조인트냐 투 조인트에 따라서 또 훗날 여러분들이 아니면 미리 또 여러분들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은 근육의 오리진과 인설션에 따라서 또 완 조인트냐 투 조인트냐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자, 관절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 또 우리 2장 가서 다시 또 좀 심층적으로 또 학습을 하도록 하고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요, 관절면입니다. 자, 관절 운동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아까는 뼈가 움직인 거란 말이에요. 휴머러스가 움직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관절의 정의를 보면 뼈와 뼈가 만나는 점이잖아요. 그럼 뼈와 뼈가 만나는 점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면이 있을 겁니다. 그 면이 오목이냐, 볼록이냐. 근데 아까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인체 관절에서는 완전한 구형도 없고 완전한 오목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림 운동을 한다고 해도 축의 이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뼈 운동 형성할 때도 약간의 병진 운동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냥 돌림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직선 아니면 약간 곡선 운동을 해야만 완전한 돌림 운동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관절 운동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럼 관절면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해박지 구조를 이제 여러분들이 관절에 들어갈 때마다 관절이 오목하게 돼 있냐, 볼록이냐를 정하시는 게 아니라 그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만 뭘 할 수 있냐면은 조인트 플레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그 면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보면 휴머러스의 관절면하고 그 다음에 얼라뼈의 관절면을 이렇게 보니까 좌뼈와 에 보니까는 그림을 보세요. 거기 트로케아라고 해놓고서 뭐라고 하냐면 컨벡스라고 해놨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트로케아 러치를 보게 되면 컨케이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동관절들은 거의 오목과 볼록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동그랗게 생겼으면 볼록, 조금이라도 오목하게 생겼으면 오목이라고 명명하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휴머러스인데, 자, 여기 보니까는 이제 누가 이제 볼록이 되냐면은 트로케아 휴머러스에 있는 것이 컨벡스가 된 거죠. 볼록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맞물려 있는 얼라뼈는 트로케아 너치를 보게 되면 컨케이브 오목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오목과 볼록으로 이렇게 두 개의 뼈가 하나의 관절을 이루면서 무슨 관절이 된 거죠? 팔굽 관절에서는 이렇게 오목뼈는 누구요? 좌뼈요. 볼록뼈는 누구요? 휴머러스요. 이렇게 된 겁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뒤에서 수업을 할 때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아, 왜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지를 아마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첫째, 이렇게 관절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운동을 봤을 때 첫째는 뭐냐면 관절의 일치성이 향상돼야 됩니다. 관절의 일치성이 향상이 안 되면은 뭐가 되겠어요? 이탈을 하겠죠. 탈구가 된다든지 아니면 아탈구가 된다든지. 그래서 관절의 일치성이 향상돼야 됩니다. 적합성이죠. 일치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접촉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표면적 증가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왜 관절의 일치성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관절의 일치성이 만약에 되지 않고 접촉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표면적이 증가해야 된다는데, 자, 그럼 접촉력, 압박력이랍니다. 그럼 압박력이라는 것을 분산을 시켜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관절이 일치하지 않았어요. 자, 지금 교수님 손이 보이지만, 이렇게 해서 일치할 때와 이렇게 일치할 때에 뭐가 틀려지냐면은 표면적이 틀려지면 뭐가 압박력이 틀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치성을 가지고 표면적을 넓게 했을 때는 분산력이 100이라면 지금처럼 만약에 관절이 일치성이 있는데 어긋난 상태에서 계속 움직이게 되면은 이 압박력의 분산력은 만약에 50으로 준다면은 이 압박력은 다 누가 수용하고 있는 겁니다. 분산을 못하니까 맞물려 있는 관절들이 다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뼈 관절염이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걸으실 때 만약에 무릎이 약간 삐끗하면서 아니면 발목이 약간 삐끗하면서 관절면이 일치하지 않으면서 운동이 일어나면서 계속 거기에 압박을 가하게 되면 아마 좀 걷다 보면 통증이라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거를 무시해버리면 이제 인대가 아까처럼 느슨해질 거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뭐겠어요? 그 압박력으로 인해서 연골이 빨리 손상을 입고 뼈와 뼈가 충돌하면서 염증이 생기면서 관절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핸드폰 하실 때도요. 핸드폰 할 때도 손가락 계속 사용하는 손가락들은 뭐가 틀려질 수 있냐면은 만약에 근육의 힘이나 상대적인 힘들이 상대적으로 만약에 틀려지거나 그러니까 불균형을 이루거나 아니면 이렇게 지금 관절을 움직일 때 일치성이 떨어져서 압박력이 만약에 분산을 다 못 시키면은 빨리 퇴행성이 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관절에 이제 이걸 해박적 구조지만 그래서 결합 조직을 둔 거고 그다음 뼈들 사이에 운동을 안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냐면 근육의 힘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면 뼈들 사이의 운동을 자 1과 2번을 다 가지고 뼈들 사이의 운동을 안내를 해줘야 관절면에 있는 누가 연골들이 오랫동안 유지를 잘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관절의 일치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 조금 전에 배웠던 액세서리 모션을 해보는 겁니다. 수동적으로. 움직이지 말아야 될 관절들이 움직였다. 일치성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적합성이 안 맞는다는 얘기.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요거는 교수님이 좀 수업, 잠깐, 팁보다는 여러분들이 혹시 걸으실 때나 많이 일상생활 하실 때 관절을 움직일 때 일단 통증이 오거나, 아니면 뭔가 자꾸 어긋나는 느낌이 만약에 든다면은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참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통증은 곧 신호예요. 그 통증이 일어나는 원인은 혹시라도 인대의 느슨함이요. 그 인대의 느슨함으로 인해서 관절이 적합성이 안 되고 압박력을 분산을 못 시켜서 결론 자꾸 내 몸에 손상을 가져온다, 연골 손상을 가져온다, 이렇게 의심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혹시 엑스레이 상에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미세한 거는. 그럴 때 효과적인 게 바로 뭐냐면 액세서리 모션을 해보는 겁니다.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타 과목에서도 배우시고 하면은 친구가 만약에 만약에 일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이제 교수님 여기까지 얘기를 안 했지만은 오차 범위가 있어요. 운동의 허용 범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무릎의 관절의 일치성을 보기 위해서 전방 십자인대에 느슨함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자꾸 이게 걸을 때마다 좀 무릎이 좀 삐끗삐끗한다. 그래서 뭐 친구를 통해서 검사를 했을 때는 여기 약간 기준은 뭐냐면 8mm 이상이 만약에 움직였다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인대의 손상을 의심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듯이 아까 액세서리 모션 단지 조인트 플레이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단과 검사할 때도 필요한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바로 관절의 일치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검사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관절면들 사이에 일어나는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 3가지 꼭 다시 한번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뼈 운동 형성할 때 움직임의 용어를 뭐로 표현을 했습니까? 우리가 플렉션, 익스텐션, 그죠? 3가지 면에 3가지 축을 가지고 움직임을 명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뼈의 움직임할 때 얘기하는 거고, 그럼 관절 사이의 움직임은 뭐로 용어의 정의를 해야 됩니까? 3가지입니다. 롤, 슬라이드, 스핀, 이 3가지입니다. 요 용어는 뭐에 해당되는 용어라고요? 이거는 관절면을 얘기할 때, 움직일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디피션을 보게 되면은, 자, 롤은 뭐예요? 롤은. 자,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교수님 이제 이것만 읽고, 멀티포인트. 자, 하나의 돌림하는 관절면에 대해서 다른 면이 뭐가 되는 거예요? 멀티포인트라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얘는 뭐냐면 지금 타이어를 얘기했어요. 자, 교수님은 타이어도 좋지만 또 여러분들은 혹시 볼링을 치시게 되면 볼링공을 한번 생각해요. 자, 볼링공을 굴리게 되면, 자, 볼링공이 계속 굴러가면서 멀티죠. 바닥면하고 세로가 계속 멀티 만나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롤, 구르기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굴러요? 뼈가 움직일 때 굴르겠죠. 그래서 이 관절면에서 이제 뼈가 움직이게 되면 관절면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오목이 되든 굴룩이 되든 이거를 구르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볼링공은 스핀에 의해서 제한되지만 만약에 아무런 제약이 없으면 이 공은 만약 가속도를 갖게 되면 계속 굴릴 거라. 이걸 우리는 구르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 슬라이딩은 뭐예요? 자, 우리가 움직이는 관절면은 싱글이에요. 그런데 다른 면은 계속 멀티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 표현해요? 자동차 바퀴가 눈 구덩이에 빠져서 헛바퀴 돌 때. 한 지점을 가지고 계속 돌잖아요. 웽 하고. 근데 사실은 이 구덩이에 빠진 바퀴가 빠지려면 뭘 해야 돼요? 구르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얘는 거기에 빠져서 계속 굴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앞으로 굴러가는 힘을 상쇄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전진이. 가야 되는 방향이 지금 없는 거죠.
자, 이거를 우리는 슬라이딩. 스피는 뭡니까? 스피는. 자, 볼게요. 싱글 포인트, 싱글 포인트. 뭐예요? 움직이는 관절, 축도 싱글. 다른 관절도 싱글. 자, 팽이 아시죠, 여러분들? 팽이. 팽이가 얼음판에서 돌아가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한 점에서 계속 그 점에서 계속 돌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어릴 적에 겨울철에 팽이를 돌리러 가게 되면은 항상 그 점에는 구멍이 파여 있어요. 왜? 그 한 점을 가지고 계속 돌리다 보니까 패이는 거죠. 이걸 우리는 뭐냐면 스핀이라고. 자, 그러면 이 롤링이라든지 슬라이딩이라든지 스핀이라는 용어는 어디요? 관절 면사에서 움직임을 쓰는 용어입니다, 지금.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뼈 운동 형상을 하기 위해서는 관절면의 움직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어깨 관절에서 에이비덕션을 할 때, 자, 제로 지점에서부터 90도 지점에서 180도까지 분명히 이럴 때는 관절면이 움직이겠죠. 어느 한 관절면은 고정되어 있을 거고 어느 한 관절면은 움직이겠죠. 그죠? 그리고 고정되어 있는 관절면에 다른 면은 움직인다는 얘기죠, 지금. 아까 우리 관점을 얘기했듯이, 운동의 관점을 얘기했듯이, 자, 몸쪽 관절의 면이 고정되어 있고 먼쪽 관절면이 움직일 것이냐, 먼쪽 관절면이 고정되어 있고 몸쪽 관절이 움직일 것이냐에 따라서는 뭐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관절면이 볼록하냐, 오목하냐를 알고 계셔야 돼요. 해부학적으로. 그 다음에 롤을 계속 시킬 것이냐 아니면 슬라이딩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 관절은 스핀을 할 것이냐. 그러면서 뭘 만들어내는 거죠? 뼈 운동 형상을 만들어낼 것이냐를. 그러면 에이비덕션을 완전한 ROM을 정상 가동 범위를 갖기 위해서는 결론 뭐겠어요? 관절면의 움직임이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죠. 그리고 조인트 플레이라는 건 곧 뭘 얘기하는 거예요? 관절면의 움직임을 주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완전한 가동 범위를 조인트 플레이를 해주는 거죠. 자, 용어의 정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이해하시고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볼까요? 자, 이 관절면 사이의 움직임을 보게 되니까 아까 우리 용어의 정의는 노는 계속 굴러가는 겁니다. 그죠? 계속 가는 거예요. 굴러요. 자, 슬라이딩은 뭐예요? 굴러가지 못해요. 그래서 뒤로 빠져버리네요. 그죠? 계속. 응? 근데 스피는 뭐예요? 버티칼, X를 가지고 한 점을 계속 돌고 있네요. 자, 요거는 뭐겠어요, 지금? 요 의미는 관점이겠죠. 여기 보게 되면은 컨벡스에 대한 컨케이브냐, 볼록에 대해서 오목이 움직일 것이냐. 여기서 볼록한 건 뭐죠? 여기서 뭐예요? 이게 뭐가 볼록해요? 자, 이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위에 볼록한 거, 그러니까 뭐 어느 뼈를 얘기하지 말고 그냥 형태를 보고 얘기할게요. 자, 위에 거는 볼록이죠. 밑에 거는 오목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들어보겠어요. 오목에 대해서 볼록이 움직인 거죠. 밑에는 뭐예요? 볼록에 대해서 오목이 움직인 거죠. 혹시라도 먼저 거를 생각하셨다면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열린 사슬에서 오목과 볼록의 방향이 있을 것이고 닫힌 사슬에서의 오목과 볼록의 방향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누가 고정을 하고 누가 움직일 것이냐. 그런데 여기서는 단지 오목과 볼록의 움직임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나 예입니다. 자, 어깨관절입니다. 자, 우선 용어로 볼까요? 에비덕션 말이 나왔네요. 에비덕션은 무슨 면에서 움직임이죠? 이마면에서의 움직임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뼈 운동 형상학이죠. 지금 휴머러스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롤이라는 말이 나오고 슬라이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의 움직임이죠? 관절 면의 움직임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서브 아크로미랄 벌사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 주식이니까 요거는 마찰을 방지하는 이제 벌사가 있습니다. 난 주머니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슈퍼라더스가 있습니다. 가시 위근이라는
근육의 힘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우리가 에비덕션을 할 때에 이 우리 관절을 보니까 휴머러스가 뭐가 되냐면은 컨벡스가 되죠. 볼록한 거죠. 자, 우리 스캐플라에 있는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오목이 된 거죠. 자, 그러면 누가 고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목이 고정을 하고 있나요? 볼록이 고정을 하고 있나요? 오목이 고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볼록이 움직인 겁니다. 그러면 오목에 대해서 볼록이 움직인 거죠. 자, 화살표를 보니까 뭐야? 롤의 방향은. 롤은 뭐라 했어? 멀티 포인트를 했어. 얘는 무조건 굴러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에비덕션 할 때 계속 만약에 굴르기만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팔을 올릴 때 계속 굴르기만 하면. 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화면이 나올지 모르지만, 자, 계속, 자, 올라가요. 자, 계속 굴르기만 하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계속. 팔을. 계속. 헤드가 계속 끌고 올라가겠죠.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슬라이딩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상태에서 여기 화살표를 보게 되면은 반대 방향으로 화살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반대 방향으로. 자, 그러면 롤의 방향을 굴러가다가 분명히 어느 지점에서는 다시 뭐예요? 슬라이딩 방향으로 내려가줘야 된다는 것을 지금 나타낸 겁니다. 자, 뒤에 또 얘기가 나오니까 다시 여기까지만. 자, 그러면 만약에 반대쪽으로 아래쪽으로 아까 슬라이딩 뭐라 했어요? 그 바퀴가 헛바퀴 도는 것처럼 우리가 싱글과 멀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계속 롤은 계속 굴러가는데 누군가가 위로 자꾸 올라가는 힘을 반대 방향에서 상쇄를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슬라이딩입니다. 그럼 우리가 관절이 만약에 움직일 때는 뭐예요? 계속 올라갈 때, 자, 휴머러스는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누군가의 힘은 좀 나타나지만 누군가의 힘이 이 골두를 뭐예요? 아래로 잡아 내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서는 좀 나타나지 않았지만 슬라이딩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지 않으면 만약에 슬라이딩을 시키는 힘이 만약에 없다면 반대로 롤에 대한 힘을 상쇄시킬 수 있는 힘이 없다면 결론은 계속 이 헤드는 계속 굴르기만 할 거라는 거죠. 어디로 굴러가겠어요? 계속 굴르면. 위로 굴러가겠죠. 위로 굴러가면은 여기 갭, 여기 사이가 약 10mm가 되는데 그 10mm의 공간에 가서 충돌을 하게 됩니다. 부딪히는 거죠. 자, 부딪히면은 결론은 그걸 뭐라니 우리는 충돌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임피즈먼트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그럼 충돌을 자꾸 만약에 이 볼록의 헤드가 자꾸 뭐예요? 이런 조직들을 자꾸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상을 입게 되겠죠. 손상을 입죠. 거기에 염증이 생기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가시위근염 뭐 이런 말이라고. 이것이 더 이제 손상을 입게 되면은 팔을 정상 범위를 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 응용을 하자면 만약에 롤의 방향과 슬라이딩 방향이 정상처럼 이루어져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팔을 휴머러스 올릴 수 있으면 좋은데 얘가 슬라이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슬라이딩이. 자, 그러면 이거를 누군가 치료사에 의해서 슬라이딩 방향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자, 이 헤드의 방향을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얘는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이 힘을 상쇄시키려면 위로 자꾸 올라가는 힘을 아래로 내려야죠. 그럼 만약에 치료사가 골대 방향을 어디로 내려줘야 돼요?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줘야 돼요? 아래쪽으로 안 되니까 아래 방향으로 눌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조인트 플레이라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기술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겠어요? 만약에 에비덕션을 할 때 어깨에 에비덕션을 할 때 90도 백이 안 올라갔던 제한이 있던 환자가 치료사에 의해서 도수치료에서 슬라이딩 방향을 아래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해주니까 180도까지 올라가더라. 그런 거였어요. 제한적인 요소를 조인트 플레이를 통해서
해결을 해준 거죠. 이때는 단 조건이 있습니다. 롤과 슬라이딩에 대한 조인트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조인트 플레이란 말이 나온 겁니다. 만약에 근육이 약화돼서 만약에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해요. 만약에 롤과 슬라이딩 방향이 다 좋은데 근육이 힘이 없어 못 올라가. 이럴 때는 뭐예요? 조인트 플레이가 아니죠. 굳이 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이때는 뭘 해줘야 돼요? 끌어당길 수 있는 근육의 힘을 만들어주는 것이 또 하나의 운동 방법이 되겠죠. 이것이 다 뭐겠어요, 이게. 이게 그래서 평가를 잘해야 된다. 원인을 정확히 뭔지를 찾아내야지 여러분들의 치료 기술이 빛을 발할 수 있다. 자, 지금 롤과 슬라이딩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오. 자, 지금 롤과 슬라이딩, 그 다음에 이제 스핀이 있습니다. 스핀은 아까 뭐라 했냐면은 원포인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인체에서는 스핀을 하는 관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세 가지 예만 들게요. 이게 휴머러스입니다. 여기 메디얼 에피콘달이 있습니다. 자, 레디우스가 있고 올라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스핀을 할 때 한번 혹시나 지금 여러분들이 팔굽을 90도로 구부린 상태에서 손목을 돌려보세요. 손목을 돌리면은 뭐가 돌아갑니까? 지금 여러분들 호래암, 아래팔이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슈피네이션 여러분 잘할 거예요. 프로네이션 잘 하시죠? 요때 프로네이션 슈피네이션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누구냐면은 레디우스와 그다음에 휴머러스의 작은 머리, 캐피슐럼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절면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 관절면의 운동을 우리는 이때는 뭐예요? 스핀이라고 얘기합니다. 스핀. 그럼 만약에 이 관절면에서 일치하지 않고 만약에 관절면이 분리가 되거나 우리가 말 탈구가 되거나 하게 되면은 스핀이 일어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슈피네이션 프로네이션이 어렵다는 얘기. 자, 요거 하나 팔굽 관절에서 하나 보시고요. 그 다음에 GH는 뭐냐면 글레노 휴머럴 조인트입니다. 어깨 관절입니다. 자, 이때에 또 90도죠. 90도 상태에서의 인터널 로테이션, 익스터널 로테이션 할 때가 바로 이때의 관절면이 90도에 직각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스핀을 하게 됩니다. 이때의 명명은 뭐냐면 90도입니다. 직각 상태에서. 두 번째, 힙 조인트입니다. 플렉션 익스텐션 할 때 플렉션 익스텐션 운동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우리 가동 관절에서 스핀하는 관절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구르기와 미끄러짐과 스핀이 결합한 동작인데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래서 우선 마지막 것들은 여러분들 없을 겁니다, 지금. 가지고 있어요? 교수님 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PPT 자료는 없을 텐데, 자, 요 내용이 좀 빠졌더라고요. 자, 요 내용을 오늘 설명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교수님이 오목이냐, 볼록이냐, 구르기냐, 미끄러짐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원리를 하나 보시면 돼요. 요건 아주 기본의 원리를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아까 말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오목이 누구냐, 볼록이 누구냐는 누가 고정이 됐고 누가 움직이냐를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오목면에 대한 볼록면의 움직임 동안 그럼 누가 움직인 거죠? 오목이 고정이고 볼록이 움직인 겁니다. 그럼 볼록면의 구르기와 미끄러짐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줘야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럼 볼록면의 구르기와 미끄러짐이 서로 반대가 되지 않으면 결론 뭐가 일어나냐면 미끄러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구르기만 한다는 얘기예요. 구르기만. 그 다음에 두 번째, 볼록면에 대한 오목면의 움직임도 오목면의 구르기와 미끄러짐은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자, 그러면 요거를 지금 보셨으면 요거는 머릿속에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요거만 한번 다시 보고서 볼게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아까 그 원리를 잘 보시고,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A 그림이 뭐예요? 오목에 대해서 볼록이 굴른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슬라이딩 방향은 반대였어요? 같은 방향이었어요? 반대 방향이었죠? 원리에 보면 슬라이딩 방향이 반대냐? 같으냐예요? 자, 그럼 여기 보도록 그러면 오목에 대해서 볼록이 구르기를 할 때는 어느 지점에서는
슬라이딩이 반대로 일어나야 되는구나. 그래야 완전한 가동 범위의 운동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그러면 이건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열린 사실이 되는 거예요? 닫힌 사실이 될까요? 아마 여러분들 있으면 여러분 대답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는 열린 사실이 된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손을 바닥에 짚고서 움직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손을 고정하고 어깨를 움직였다고 생각하면은 방향이 바뀌죠. 뭐가 바뀌어요? 볼록에 대해서 뭐가 움직인 거예요? 오목이 움직였죠. 이때는 뭐가 돼요? 슬라이딩 방향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가동 범위를 할 수 있다,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좀 연결고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뭐 운동학적 관점에서 열린 사슬이냐 닫힌 사슬이냐, 체중이냐 비체중이냐, 뭐 몸쪽 분절이냐 몸쪽 분절이냐, 여기서 또 관절에서 보니까 또 오목이냐 볼록이냐 하나입니다 지금. 그 개념을 오늘 수업 마치면은 다시 한번 쫙 연결고리를 쫙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오늘 지금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럼 관절의 형상학의 결론은 뭐겠어요? 결론은 뭐겠어요? 롤만 돼서도 안 되고 방향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슬라이딩 방향이. 그래서 혹시라도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만약에 안 되셨다면 넘어가셔요.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넘어가셔도 좋은데 우선은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원리는 꼭 오늘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이 원리. 그리고 혹시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이 원리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전 PP 자료를 보시고 슬라이드를 보시고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렇게 움직였을 때 한번 보시라는 얘기. 이거는 원리고 조인트 플레이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그럼 다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여기서 미끄러짐의 방향, 슬라이드 방향이 반대가 된다는 얘기고 미끄러진 방향이 서로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혹시 교수님 손이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손을 이렇게 오목으로 생각하시고 이렇게 볼록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자 0도입니다. 지금 0도 이렇게 자 굴르기를 해보십시오. 굴러. 자 계속 굴러요.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아까 충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지점 거의 이제 90도 지점에서 올라왔어요. 올라왔어요. 근데 이때는 뭐예요? 이제 더 올라가려면 안 올라가죠. 안 올라가죠. 근데 여기서 힘을 올리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근데 여기서 내가 좀 더 에비덕스를 더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한번 이렇게 반대로 한번 슬라이딩 해보세요. 반대로. 반대로 이렇게 내려가 보세요. 그러면 얘가 올라가죠. 그 원리입니다. 혹시 교수님의 영상이 보였는지 모르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그 원리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주시면은 우리 관절 면에서의 운동은 곧 모르면다 뼈의 운동 형상을 좌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안내한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관절면이 만약에 슬라이딩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곧 뭐가 되겠어요? 뼈 운동 형상의 완전한 가동 범위를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조인트 플레이, 치료사들의 도수 치료 방법인 조인트 플레이를 함으로써 관절 가동 범위를 더 정상 관절 가동 범위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75분 수업을 지금 거의 했는데 오늘 뭐 예정보다는 조금 슬라이드를 하지 못하고 이제 끝낼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다시 부탁드리지만 미리 자료를 드리니까 다시 한번 좀 보시고 암기보다는 좀 이해 정도로 그다음에 혹시라도 필요하면은 자기 신체를 이용해서 지금 교수님처럼 오목과 볼록처럼 자기 신체를 이용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든지 아니면 어떤 도구를 가지고도 한번 해보셔서 이해하는 것이 우리 운동학 공부할 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자 개인 교재를 잘 준비하셔서 한번 수업 전에 좀 더 예습을 하고 오시면은 교수님이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늘 75분 수업도 오늘 비록 교수님 혼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있다는 가정하에서 수업을 진행했지만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